반갑습니다. 송필준입니다. 제가 처음에 김어준 씨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꽤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국민적으로 지금 김어준을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지금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에 힘입어서 조선일보가 됐건 동아일보가 됐건 주류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당적인 차원에서 김어준 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내비두라는 거예요.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방송의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어준 씨가 자신과 관련돼서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터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번에 김어준 씨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입장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고, 그리고 일전에 TBS 측에서 해명을 했었던 거, 김어준의 그 출연료와 관련돼서 해명을 했던 거 가운데 거짓 해명인 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김어준 사태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너무 정부 친화적인 그런 방송사들에 대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폐합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부 다 찬찬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야당 쪽에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TBS 5년 출연료가 자그마치 23억이 맞는가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TBS는 계속해가지고 그냥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공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BS는 지금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씨의 출연은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인데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집행한다? 저거를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구두계약으로 그런 식으로 출연료를 집행했던 거에 대해서 TBS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라는 겁니까?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에요.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정말 사실일까요? TBS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방송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TBS는 예산 가운데 70%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방송사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다른 방송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KBS의 경우와 EBS의 경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관행이라고 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KBS는 다음과 같이 출연자에 대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게끔 하고 있고요. EBS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연자들은 그냥 구두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방송계의 관행이다 라고 얘기했던 TBS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BS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구두 계약으로 저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련 규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라고 요구했었을 때 TBS는 분명히 일전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관련 규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었죠. 처음에 같은 경우는 TBS가 약간 버팅기기 형태로 그렇게 좀 우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류 지금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금 되다 보니까 TBS가 뭔가 해명을 추가적으로 내놨어요. 부랴부랴 TBS가 만들어낸 해명이 무엇이냐?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기타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의 출연료 같은 경우는 기타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이고, 기타 보상금은 따로 서류가 없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TBS의 해명입니다. 저는 저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이야말로 지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박근혜 정권 당시에 특활비 아니냐? 이게 지금 특활비가 아니면 뭐가 특활비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됐건 TBS가 됐건 매한가지인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전부 다 뭐를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애당초 서류가 필요가 없죠. 애당초 영수증이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을 위해 가지고 써라 라고 한 게 국정원 특활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TBS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지금 멋대로 저런 식으로 기타 무슨 뭐 보상금 항목을 만들어내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쓰겠다. 이것이야말로 특활비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적폐인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금 TBS는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죠 우리야.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결국에 그게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로 이끌었던 것인데 계속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TBS뿐만이 아닙니다. 누구조차도 더불어민주당조차도 김어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수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뉴스공장을 단합하고 있는 것이래요. 마치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국민의힘에 경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TBS 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어준의 방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재갈 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앉아 있는데 저거를 지금 당적 차원에서 저런 논평을 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양한 어떤 방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방송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TBS처럼, KBS처럼, EBS처럼 공영방송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민영방송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TBS는 근데 뭐예요? 서울시의 세금 70% 정도가 쓰이고 있는 사실상 공영방송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의 방송이 없어져야 공영방송이 많이 없어져야 그래야지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를 지금 당적인 차원에서 논평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거 진짜로 시청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다? 오히려 지금 공영방송을 통폐합시키고 줄여나가는 거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죠. 자, 이번에 오피니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바로 뭐였습니까? 김어준 퇴출로 끝날 일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진영 논설위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진즉에 뭐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해버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참에 공영으로 기울어 있는 전체 언론 지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국공영 방송이 KBS가 됐건 MBC가 됐건 EBS가 됐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국공영 방송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8개 정도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또 무슨 뭐 방송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저도 뭐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9개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공영 방송 당연히 문제가 있죠. 민영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의 입장을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겁니까? 정부의 입장을 그냥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KTV입니다. KTV. 국영 방송인 KTV가 어떻습니까? 예산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보도 권한은 허가를 받았는데 저 지금 KTV에서 논평이라고 내놓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논평을 내놔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거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냐?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은 표류해 왔고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힘들어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논평밖에 못 내놓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무엇이냐? 국공영 방송은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BBC가 됐건 그런 식으로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식의 채널을 소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채널들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영화 방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 그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은 언론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가지고 정부의 예산이 쓰이는 그런 식의 국공영 방송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경기도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또 뭘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마찬가지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또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국공영 방송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TBS 같은 경우는 김어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무슨 뭐 선동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송 그것만 하고 그리고 또 KTV 같은 경우도 정책 홍보 그것만 하는 것이지 정부 기관지 같은 노릇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TBS의 김어준 방송을 퇴출시켜야 된다. TBS의 본래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전두환 시절의 언론 지금 탄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국구형 방송은 국구형 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끔 만들고 쓸데없는 방송들을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를 시키는 거, 그게 자유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게 진짜 언론의 모습이죠. 동아일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김어준 씨의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구형 방송들 다 통폐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수로 만들고 민영화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식의 방송이 많아지는 거, 그게 진짜로 21세기 사회의 모습이고 그게 실제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원 15분께 윤지선이 관련 철학연구회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메일을 돌렸습니다. 세 분은 메일 주소가 없어서 돌리지 못했고요. 내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18분께 의원실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왜? 혹시 메일이 폭주해서 깜빡하고 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신경 써서 꼭 보시라고 반드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상세 브리핑이 필요하실지도 몰라서 자료 싹 준비해 놨거든요.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전화 주세요. 자, 왜 여성 의원들한테만 메일을 보내느냐? 페미는 자꾸 여성인 척을 합니다. 이러다 죄 짓고서 막상 벌 받을 때 되잖아? 그러면 멀쩡한 여자들 뒤에 숨어서 그들을 방패로 삼아요. 방패면 다행이지 그들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페미의 역같은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건 여성 혐오다! 이런다니까 얘들은. 이번 일도 마찬가지예요. 윤지선이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연구 부정에, 연구윤리 위반에, 논문 자체의 수준 미달, 윤지선이한테 모자란 걸 모자라다고 지적을 하니까 얘 여성 혐오라고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국민의힘 여성의원님들은 이런 거 나쁜 짓이라는 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뻔한 사기극, 뻔히 잘못한 거 이거 혼내키면 여성 혐오다? 이건 아니잖아, 그죠? 국민의힘 여성의원님들 중에 페미가 여성의 대표다 내지는 여성의 대명사가 바로 페미다 뭐 이런 분 없으시죠? 저거 아주 기분 나쁜 거 맞죠? 그럼 어떡해. 이런 문제는 힘있고 정상적인 여성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얘기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짝퉁하고 오리지널하고 붙는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 아카드가 짝퉁 흡혈귀들 때려잡을 때 모기함도 신념도 이성도 없어. 안개로도 박쥐로도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총에 맞은 상처조차 회복하지 못해. 이 자식, 그러고도 니놈이 흡혈귀냐? 창피한 줄 알아. 바로 이거요. 기껏해야 모기 주제 뱀파이어라고 우기는 거야. 흑두 산마 새끼들 다 뒤질라고. 자, 진짜 배기들이 가짜들을 잡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진짜 다음 선거 때 또 찍어준다니까. 한 믿어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잘하고 있는데 여명숙이 넌 왜 그러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헤집어서 문제를 드러나게 하느냐? 여명숙이 너는 국민의힘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 에이, 오해야 그거. 남들은 저보고 국민의힘 등에 칼을 꼽느니 배신이네 했어도 그거 다 나 모함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내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에 배신 때릴 생각 아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거는 항상 1등만 있으면 썩으니까 내가 2등이 돼갖고 1등 정신도 좀 차리게 하고 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원래 권달의 역할이 뭐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비록 음지에 살면서도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게 건달 아이가? 안 그러나? 네 휴지가 뭔지 아나? 이기 휴진기라. 필요할 끼다 써라. 자, 심하야자. 끝.
나만을 위한
국민의 힘은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그렇게 의결을 하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도 체제가 조속히 이 정상 지도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시 체제가 오래 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조기 퇴진을 결심했습니다. 조기 퇴진이라면 시점이 언제? 오늘부로 최대한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대표님은 사직을 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제 사직은 표했는데 후임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잡무 처리는 해드려야지.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정은 거의 뭐 나오다시피 했는데 일정을 정하는 사람들과 협의가 필요해서 오늘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합당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요? 국민의 힘은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그렇게 의결을 하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선통합 그 후 전대 이야기도 꾸준히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까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에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전당대회가 빨리 될 테고 그렇게 보고 선통합 후 전대냐 선전대 후 통합이냐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것은 통합을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순리적으로 이행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쪽에서는 언제까지 통합 관련된 의사를 전달을? 제가 전달받기는 시도당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대구 또 다음 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까지 광주 금요일 되면 전체 당원의 뜻이 확인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에는 확실히 정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합당이나 통합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중요 변수가 지분, 그다음에 재산 관계, 사무처 직원 고용 승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순조로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당을 전당대회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건 이제 합당을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오늘 결정하지 않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봐가면서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합당을 찬성한다, 통합을 찬성한다 이런 결정이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돼 가는 것이죠. 자,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도 의사를 표명을 하신. 아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내대표 직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원내대표 직책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총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77분 중에서 분리선출에 찬성한 분은 59분입니다. 그래서 76%의 압도적인 결과로 분리선출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실무적인 당원당규 개정에 관해서는 일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으셨는데 지금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온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이나 이런 그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수월하다라는 데 또 의견을 모으셨고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한 후에 의총에서 정책위의장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뜻을 모으셨고,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후임 당대표가 선출되기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임기를 더 연장하도록 하자는 데까지 의원님들께서 모두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까지 선출되고 나면 진영 추인 방식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따로 투표는 없이? 예,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협의, 사실상의 합의를 통해서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에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후임 정책위의장을 선출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이후에 실무적인 과정은 정국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책위의장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하는 데 다들 합의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해서 각오를 밝힙니다.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우리 모두의 아들, 딸들이 유명을 달리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페루의 리마시청에서 자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망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또 무력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여 고국에서 전해지는 가슴 메어지는 소식에 외국 생활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해서 각오를 밝힙니다.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우리 모두의 아들, 딸들이 유명을 달리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페루의 리마시청에서 자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망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또 무력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여 고국에서 전해지는 가슴 메어지는 소식에 외국 생활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고 온갖 불법과 편법, 탈법이 뒤엉켜서 그 사고의 가능성을 잉태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고임을 깨닫고, 만약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다시 하게 된다면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대한민국을 매뉴얼 사회로 만들어서 위기와 돌발 사고의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7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진상규명에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진상규명이 변화의 바탕입니다. 그러나 이제 7년이나 지난 지금 세월호의 희생자, 특히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모두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재난과 돌발사고, 즉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법과 신뢰라는 사회자본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매년 세월호 추모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진 큰 빚을 갚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는 매뉴얼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매뉴얼을 완비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에 매뉴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경우가 타산지석입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에 달라진 미국 또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졌어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넘어 세월호 추모일만큼은 매년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세월호의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7년 전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재난과 위기 대응 폐쇄 점검에 착수하겠습니다.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서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매진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